적막함이 감도는 사무실 복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의 점심을 챙기러 온 아버지 이상철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와는 대조적으로 상철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해온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기 힘들어요. 이 비현실적인 문장이 상철의 고막을 찢고 들어온 순간 그가 들고 있던 도시락 통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을 겨우 뗀 상철은 억눌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지혁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의 절규는 차가운 사무실 벽면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그 소리에 놀란 아들 지혁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지혁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슬픔이 뒤섞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이 가족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예견하는 이 잔혹한 진실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들어온 이상철의 시선 끝에는 사색이 된 아들 지혁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성재가 서 있었죠. 지혁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들지 못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숨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이 침묵의 고통을 깬 것은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성재였습니다. 그는 상철의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했음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철의 떨리는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성재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들의 친구가 내미는 위로조차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대체 왜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이 죽어간다는 소리가 들려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상철의 날카로운 눈빛이 성재를 꿰뚫었습니다. 말해봐라. 너라도 둘이 대체 무슨 작당을 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나한테 숨긴 거냐. 상철의 호통에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지혁이가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잔인한 선고가 다시 한번 상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철은 들고 있던 도시락 통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성재는 지혁이 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한 진심을 대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 걱정만 끼칠 뿐. 당장 할 수 있는 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는 것뿐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상철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부모가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형벌보다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역의 고집이 너무나 완강해 자신도 설득할 수 없었다는 무력한 고백뿐이었죠. 상철은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바닥만 응시하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 말에 상철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 뒤냐? 아버지는 아들의 침묵을 뒤로하고 그대로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굉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남겨진 지역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막 터져버린 이 비극의 댐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을 뛰쳐나온 상철의 눈앞은 온통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한 아버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통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조차 그에게는 영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곁을 지나갔지만 상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지혁이가 죽는다고? 이 비현실적인 명제가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집 앞에 도착한 상철은 문고리를 잡기 전 몇 번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기다릴 아내 김다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로 자신을 반기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그런데 도시락은 왜 그대로 들고 와요? 다정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상철의 심장은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마른 침을 삼키며 가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지혁이가 이미 밥을 먹으러 나갔더라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정은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 짐작하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죠. 혹시 그 은호 씨라는 아가씨랑 단둘이 점심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지혁이한테 드디어 마음을 연 건가? 다정의 들뜬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수록 상철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내의 행복한 상상을 부수고 우리 아들이 심장이 멈춰가고 있대 라는 말을 차마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네. 들어가서 좀 쉴게. 아내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온 상철은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견뎌야 하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고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 과연 이 집안의 평화가 온전할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언제까지 이 잔인한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상철의 집 거실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와 함께 묘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주말 저녁의 풍경이었지만 상철의 눈은 화면이 아닌 허공을 떠돌고 있었죠.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문을 열자 과일 바구니를 든 성재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재의 능청스러운 인사에 다정은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상철과 눈이 마주친 성재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상철의 시선을 피하며 거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근처에 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성재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참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상철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성재 역시 지역의 상태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겠죠. 이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수빈이 내려왔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수빈과 성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침묵이 흐르고 수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성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지켜보던 다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은 주방으로 향하는 성재를 따라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돕기 시작했죠.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정이 상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수빈이 저렇게 진심으로 웃는 거 정말 오랜만이지 않아요? 성재가 저렇게 좋은가 봐. 아내의 말에 상철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만약 지역의 병세가 알려지고 성재와의 관계가 꼬여버린다면 저 웃음 또한 사라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주방에서는 칼질 소리와 함께 수빈과 성재의 소곤거리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자주 찾아오는 성재를 향해 수빈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농담 섞인 질문에 성재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성재는 과연 수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연극을 계속 이어가게 될까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은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화목해 보였습니다. 성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고 수빈은 그 곁에서 보조를 맞추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상철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워하는 딸과 아내를 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재 또한 칼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에 앉은 상철의 뒷모습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이 거대한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다정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에 기분이 좋아진 듯 상철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재 점심에도 지역이랑 같이 있었다더니 저녁까지 챙겨주러 오고 정말 대단한 정성 아니에요? 그 말에 상철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점심에 지역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곧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식탁을 차리며 상철과 다정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명랑했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상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예상만큼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수저를 들었으나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갑갑함에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지역이는 좀 어떠냐?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식탁 위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다정은 갑자기 지역의 안부를 묻는 남편이 의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역이가 왜요? 아까 점심 같이 먹었다면서요. 성재는 입안에 든 밥을 겨우 삼키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할까? 성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식탁 위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갔습니다. 과연 성재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떤 대답으로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다정이 과일을 준비하려 하자 성재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수빈이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납니다. 성재의 배려에 다정은 못 이기는 척 거실로 향했고 주방에는 다시 성재와 수빈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정적을 메우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수빈은 그릇을 헹구는 성재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오빠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재 오빠, 오늘 정말 이상해. 수빈이 넌지시 던진 말에 성재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습니다. 뭐가? 오빠가 요리까지 해줘서 너무 감동했어? 성재는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수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계속 불안해 보여. 우리 아빠랑 눈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수빈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수빈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너 보러 와서 떨려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은 수빈의 의심을 잠재우기에 너무나도 빈약한 변명이었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한 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진짜 나한테 할 말 없어? 우리 오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수빈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성재는 순간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빈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성재는 다시 수돗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에 수빈의 질문이 묻혀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들의 위태로운 비밀은 언제까지 감춰질 수 있을까요? 설거지를 마친 성재가 외투를 챙겨 입자 수빈은 배웅을 핑계로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성재는 차 문을 열려다 말고 뒤돌아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들어가. 춥다. 하지만 수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성재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아까 주방에서 한 말 진짜야? 나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 수빈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빈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너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대답을 들은 수빈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거짓말. 오빠 눈은 지금 딴 데가 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수빈의 추궁에 성재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하려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기적인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해 수술 순서를 바꾼다면 그것이 수빈과의 관계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두려웠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오빠 믿어줘. 성재의 차가운 거절에 수빈은 허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벽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수빈의 절규 어린 물음에 성재는 대답 대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수빈의 모습을 보며 성재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하지만 지금은 내 오빠를 살리는 게 먼저야. 성재의 차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홀로 남겨진 수빈은 차가운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생명이라는 가혹한 선택지 앞에서 성재가 내릴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재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대저택, 바로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방식에 반감을 품고 집을 떠나 살았지만 지금은 그 오만한 권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선 성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라. 안에서 들려오는 박진석의 묵직한 목소리에 성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신문을 보던 박진석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성재는 아버지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던 아들의 돌발 행동에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제 친구를 살려주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은 흥미롭다는 듯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지역 대표입니다. 심근병증으로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성재의 고백에 박진석은 팔짱을 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겨우 친구 하나를 살리겠다고 자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으려 한다는 사실이 우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고 병원에 압력이라도 넣으라는 거냐? 그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는 걸 네가 더 잘 알 텐데. 박진석의 조롱 섞인 말에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압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비난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지혁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죽으면 저도 무너집니다.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은 AP그룹의 대표로서 비즈니스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처음으로 내미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도와주마. 박진석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불공정이 될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과연 이 거래의 대가는 무엇이 될까요? 박진석 회장의 결단이 내려진 직후 거대 권력의 톱니바퀴는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가 집을 나선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박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대학병원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명분은 단순했습니다. 그동안 박 회장이 병원에 기부해온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빌미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기자 명단에 있는 이지혁 씨, 그 사람 수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세요. 우리 쪽 기부금 명의를 걸고 하는 압박이니 병원 측에서도 알아서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운 명령은 병원의 윤리 규정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틀 뒤 기적 같은 소식이 지역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지혁 씨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로 수술 일정이 잡혔으니 금요일까지 입원하세요. 전화를 끄는 지역은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수만 명의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온 것이 운이라고만 하기엔 너무나 초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가장 먼저 성재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수학이 넘어 성재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지혁아. 운이 좋았나 보네. 성재는 차마 자신의 아버지가 뒤에서 어떤 손을 썼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성격상 부정한 방법을 알게 된다면 수술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성재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지역을 안심시켰습니다. 금요일에 내가 데리러 갈게. 짐 싸두고 있어. 전화를 끄는 지역은 가느다란 희망의 줄기를 붙잡았지만 이 기적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언젠가 자신을 옥죄어 올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수술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날인 금요일 아침, 지역은 담담하게 가방을 쌌습니다. 몇 벌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이 짐의 전부였죠. 방문을 나설 때 그는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엄마 다정과 마주쳤습니다.
지역은 가방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다정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아, 웬 가방이니? 어디 멀리 가니? 다정의 걱정 어린 물음에 지역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 회사에서 3박 4일 워크숍이 있어요. 좀 멀리 가야 해서 짐을 좀 챙겼어요. 거짓말을 하는 지역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다정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아, 너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니? 요즘 부쩍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엄마의 직감은 무서웠습니다. 지역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아주 건강해요. 워크숍 다녀오면 다시 쌩쌩해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역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다정은 아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 안에서 지역은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이 수술이 잘못된다면 지금 이 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엄마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거짓말쟁이 아들이라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사죄하며 지역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 앞에는 성재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는 지역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뒤에서 손을 흔드는 엄마의 모습이 멀어질수록 지역은 자신이 돌아올 자리가 여전히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사히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서울대병원 입원실의 하얀 벽지는 지역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렸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자신이 정말 사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성재는 곁에서 연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지역의 시선은 창밖에 저무는 노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지역이 좋아하던 과일이 든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성재에게 입원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석에 이끌리듯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상철은 대답 대신 아들의 초췌한 안색을 살피며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마침내 참아왔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니? 대체 왜 이 아비한테 끝까지 숨기려 했어? 상철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역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아버지랑 엄마가 나 때문에 우는 거 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지역의 진심 어린 고백의 상철은 결국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데 그걸 왜 네가 막으려 해? 상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지역 역시 아버지의 손등 위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만 나와라. 그 다음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뜨거운 포옹은 죽음의 공포에 떨던 지역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트레처 카트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지역의 눈에는 천장의 밝은 조명들이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춰선 카트 옆으로 상철과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짚어주었고 성재는 주먹을 불끈 쥐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기다릴게, 지혁아. 꼭 살아서 나와야 해. 수술실에 무거운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중 표시등이 켜지자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상철과 성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이식된 심장이 거부 반응 없이 잘 뛰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상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성재 역시 벽에 기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혁이 마취에서 깨어나 서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이 퉁퉁 부은 성재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혁은 힘겹게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성재야, 나 산 거야? 성재는 지혁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성공이야. 너 이제 다시 살 수 있어. 지혁은 가슴 안쪽에서 콩닥콩닥 뛰는 새로운 심장의 고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친구의 헌신,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의 박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혁은 자신이 살아난 이 기적 뒤에 성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안정을 찾은 지혁의 병실에 상철이 찾아왔습니다. 지혁은 이제 제법 혈색이 돌아온 얼굴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죠. 하지만 지혁의 표정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상철은 의아한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은 곁에 서 있던 성재를 한번 바라본 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수빈이랑 성재 두 사람 예쁘게 만나는 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돌발적인 부탁에 병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재는 당황하며 지혁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지혁아, 지금 그런 소리를 왜 해? 내 몸이나 챙겨. 하지만 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해야 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꼭 보고 싶어. 지혁의 간곡한 목소리에는 생사를 넘나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념까지 버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던 성재의 진심, 그리고 아픈 오빠 곁에서 묵묵히 눈물을 삼키던 딸 수빈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다네, 한번 깊이 생각해보마. 상철의 입에서 나온 긍정적인 답변에 지혁과 성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완강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것이었죠. 상철은 쑥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두 친구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온 그들에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이들에게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지혁은 새로운 심장과 함께 다시 주어진 삶을 소중히 채워가기 시작했고, 상철은 아들에게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비극은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위기는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과 희생, 그리고 용서가 버무려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심장이 멈춰가던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생존기와 그 뒤에 숨겨진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연. 흥미롭게 보셨나요? 지역의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욱 긴장감 넘치고 가슴 뭉클한 리캡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